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에서 이제 목요일 넘어가는 시간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아마 이 방송이 송출되고 나서 나는 이미 결과값이 나왔을 거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FOMC가 올해 마지막이죠. FOMC가 드디어 열립니다. 사실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5bp 정도 일각에서는 50bp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25bp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시장도 어떻게 보면 한 2주 전부터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인 위험자산 성격의 자산군들이 어느 정도 이를 선반영해 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수요일 주식시장 역시도 마찬가지고 관망과 경계가 좀 뒤섞인 아주 좀 독특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하 자체보다요. 그 외의 변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FOMC에서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이고 이번 FOMC가 단순히 금리를 금리만 내리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고 향후 금리 인하 경로, 점도표 변화, 그 외 파월의 발언들, 내년 혹시나 모를 글로벌 긴축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아주 매우 민감한 회의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된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나 폭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들. 최근에 특히 물가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 즉 금리를 좀 내리더라도요. 그 뒤에 나올 코멘트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올 발언들이 연준의 발언들이 매파적이게 되면 약간이나마 매파적인 뉘앙스가 있으면 시장은 분명히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즉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난 9월에 공개됐던 점도표를 봐도 실제로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1회밖에 안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조금씩 가능성이 올라 2회까지 열려 있지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연준의 장기적인 시각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분명 보수적인 방향성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FOMC에서 점도표가 갑자기 매파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바뀌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측들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 FOMC에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변수 요인들 바로 차기 연준 의장의 지명을 앞두고 있는 파월의 영향력 약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파월의 발언 하나가 시장에서 과거처럼 무게를 갖지 못할 수 있어요. 발언이 확실히 좀 약해지면서 표현도 분명 더 신중해질 거고 분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매파적 뉘앙스로 해석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매파 쪽도 열려 있고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도 좀 분명히 열려 있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그 어떠한 때보다 FOMC에서 그 줄다리기에 대한 시세 줄다리기에 대한 부분들이 꽤나 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확실히 좀 한 가지 분명한 거거든요. 이러한 불확실성의 절정이 어떻게 보면 오늘 수요일 지금 방송 찍고 있는 이 수요일 FOMC 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결과가 나온 뒤에는요. 금리가 인하되든
발언이 조금 매파적이든 혹은 예상보다 좀 중립적이든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요. 돈은 다시 돕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을 때 돈이 어디로 돌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금리 민감도가 좀 높은 섹터 또는 미래 가치 기반의 섹터, 그리고 할인율이 좀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FOMC 이전 이후에 특히 오늘 한국 증시에서 일부 힌트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코스닥에서 많이 움직인 섹터 대표적으로 바이오테크가 많이 움직였죠. 오늘 결국에 FOMC 전후라도 후가 되었더라도 그 다음 주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실히 나왔고 내년 최소 2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큰 변수 요인이 없다면 FOMC에서 큰 변수 요인이 없다면 시장의 대기 자금들 특히 국내 증시의 시장의 대기 자금들은 당분간은 한국 증시에서 기술주라고 불리는 특히 바이오테크 쪽들로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공략주도 바이오테크 종목들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핫한 종목들은 사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임상 관련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매우 핫한데 최근에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도 아니고 불안 요인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준비해온 종목 SK바이오팜 사실 과거 올해 3월에도 한번 추천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가져왔습니다. 결국 지금 추천할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미 뇌전증 치료제 과거에 간질로 불리웠었던 엑스코프리가 실질적인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한국 내수에서 벗어나서 사실상 이제는 수출 기반의 회사로 볼 수밖에 없고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 내 처방 건수 역시도 꾸준히 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회사 중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원을 가진 기업은 흔치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적자만 나는 바이오라는 이미지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할인율이 내려갔을 때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여지가 훨씬 더 크다는 장점들이 있다는 것들.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뇌전증 치료제 단일 파이프라인에 대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CNS 예를 들어서 중추신경계 분야에서 여러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임상 단계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신약 개발 기업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R&D 경쟁력 그리고 실제 매출이 조화를 이루는 아주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죠. 물론 지금 수급들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서는 AI 반도체, 코스닥은 바이오테크 이 공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SK바이오팜이 조금 힘을 못 쓰고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물론 많이 안 올랐다라는 게 아니고 물론 최근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의 바이오테크 종목에 비하면 솔직히 말해서 상승률이 미미하죠. 하지만 결국에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특히 바이오테크 같은 기업들은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보면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금리가 매우 중요한 변수거든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결국 미래 이익의 가치가 더 크게 인정받게 되는 셈이고 SK바이옴처럼 바이오팜처럼 이미 어느 정도 신약에 대한 상업화의
성공을 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성과 시세에 대한 안정성,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좀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FOMC 이후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SK바이오팜을 좀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략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듯 FOMC 발표 전후로 시장은 큰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그널들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접근하는 방향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